구석구석 코리아가 찾아간 여행지는 어디? 어디냐고요? 서울 웬만한 곳은 다 안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도심의 거리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함께하는 서울 역사문화여행 출발! 드높은 담장, 양옆으로도 끝이 안 보이는 이곳,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여행지입니다. 벽 엄청 높다. 바로 이곳에서 옛날에 이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많이 당하고 희생하고 정말 이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곳이라고 볼 수 있죠.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행정권 박탈과 함께 시행된 군대 해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에 항거하여 전국 각지에서 무장 항일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애국지사들이 바로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고 각종 고문을 당했는데요. 아,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라는 감옥인데요. 한국이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뺏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나라를 뺏기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했었는데요. 예, 그와 저항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만든 감옥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둘 감옥이 필요했던 일본이 세운 서대문 형무소. 약 40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견디고 저항한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수감 기록 카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특징까지 기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점입니다. 점.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부터 목까지 점이 약 한 7개 정도인 걸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종기라고 해서 몸에 뭐 벌레 물렸거나 긁혔거나 상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염의 농도까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수감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독립운동을 하다 또 수감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약 5천여 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의 수형 기록 카드를 전시해 놓은 공간. 이곳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면면을 살피고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1910년부터 45년 사이에 약 9만 명 정도 여기 수감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9만 명이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건 한 6,260장 내외? 그 정도고요. 보시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세요.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 등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도산 안창호 선생. 18살의 나이에 세상을 달리한 유관순 열사까지. 1920년 4월 1일 날 이 안에서 옥중 독립만세운동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옥중 독립만세운동을 한 것 때문에 그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방광이 파열되고 영양실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안에서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 중에 하나인 물고문. 폐에 물이 차거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병을 또 유발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악랄한 그런 고문이었지만 좁은 공간 안에 가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벽관 고문. 못이 튀어나온 상자에 사람을 가도 흔들던 고문까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막 외치기도 막 했었던 그런 아주 심한 고문이에요. 1929년부터 32년까지 수감되었던 여운형 선생. 감옥 생활의 고통을 글로 남겼는데요. 감옥 소독이 얻은 병은 5가지이다. 한쪽 귀는 아주 병신이 되고 말았다. 옥에서 주는 조밥을 먹다가 이 한 개가 부스러지고 말았다. 옥에 갇힌 지 며칠 못 가서 신경통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 통에 머리와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새어버렸다.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투옥했던 옥사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옥사들이 서로 이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한눈에 감시 통제했다고 합니다. 앉아서 고개만 이렇게 돌리시면 한눈에 다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효율성은 이제 최대화로 하는 형태인 거죠. 와. 이런 감옥을 이제 파노티콘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암호로 수감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했던 방법, 타벽 통보법. 똑똑. 고문이 두려우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겠소? 옥중에서도 외치리다. 대한 독립 만세.
한 1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원래 같이 생활했던 공간인데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저 안에 약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잠도 이제 교대로 자야 되고 그다음에 뭐 냉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춥고요. 단 한 줌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공간. 몸 한 번 쉽게 눕힐 수 없었던 좁은 곳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나죠.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문을 받고 이렇게 있지, 저거에서 우리가 이래라도 평화롭게 사는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서울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 이번에 찾아간 곳은 바로 서천 골목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골목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바로 서천 한옥마을인데요. 오늘은 이곳에 골목골목 여행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서천 한옥마을. 이름 그대로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골목인데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그 귀신 나온다고 했던 그 집 아니에요? 영화 건축학개론 속 국민 첫사랑 수지가 찾았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아비가일도 느껴보는데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저도 수지랑 똑같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름이 두 글자인 거. 수지, 아비. 아비가일 힘내. 골목길 여행은 계속됩니다. 나 이런 옛날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락이 땡기네. 오락실이다. 그렇지 오락에도 역사가 있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오락기들. 아니 어떻게 왕년에 오락실 좀 다녔나 봐. 따다다다다다다다. 손끝이 아플 정도로 두들겨줘야 제맛이라는 게임까지. 30년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30년 만에? 우리 20대 때, 10대 때 하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 50대인데. 10대 때 했던 거예요? 네. 저 멀리 보이는 인왕산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존경하는 소설가 김소연이 살던 이 집에서 화석 생활을 하였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가 서촌에 3개월간 머물며 별 해는 밤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지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인왕산 자락 아래 펼쳐진 가을 풍경.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산이 와 진짜 멋지네요. 겸재 정선이 그린 인왕 재색도 모습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인왕산. 사실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모화재 보호구역으로 선정하고 아파트를 다 철거시키고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이렇게 되살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아파트 철거 후 되찾은 계곡 본래의 아름다움. 정선의 수성동이란 그림에 있는 그 다리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연은 고요히 그 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선 때 그 당시 그림도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그쵸. 그림이에요? 그럼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을 모습이 계속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있었고요. 거예요? 도심 속에 이런 울창한 숲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네. 서울 구경도 식후경이라 그래 배 좀 채우고 가야지. 시장 먹방?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 와 있는데요. 마침 잘 됐어요. 엄청 배고프거든요. 근데 시장에 항상 맛있는 거 많잖아요. 피디님, 저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되죠? 오케이바리, 렛츠고! 이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통인시장. 그 뿌리는 194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북적북적한 시장 곳곳에 다양한 먹거리. 서울 깍쟁이가 웬 말이에요. 인심까지 아주 후하답니다. 그런데 아니 웬 도시락에 먹거리를 담고 심지어 서서 먹는 분들까지 발견. 아 근데 제가 조금 돌아다녀 보니까 이 도시락통이 많이 보이던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여기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여기다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이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거 염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교환해서 원하는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비밀은 한 개당 500원인 엽전에 있었으니 엽전으로 원하는 먹거리를 골고루 구입하는 시스템. 아비가일도 엽전과 도시락 구입 완료. 도시락통도 있고요. 엽전도 있고요.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갈까요? 빈 도시락과 엽전만 있으면 이 시장 모든 것이 내 것인 기분. 골고루 조금씩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 자, 골라봐 잡숴봐. 할머니 제육이랑 계란말이랑 그렇게 주세요. 입맛 따라 담아. 계란말이 얼마예요? 순대볶음 얼마예요? 엽전 2개. 2개요? 네. 엽전이면 오케이. 어머니, 네. 여기 시장이 네. 진짜 특이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보셨어요? 뷔페 같아요, 뷔페.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이 상인들이 좀 잘 이렇게 해보자고 머리를 쓴 거죠. 와, 근데 이런 것을 바로 굿 아이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식사 테이블.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먹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두 개요? 공인시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름 떡볶이. 1960년대 이후 밀가루와 고추장이 널리 보급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데요. 할머니, 근데 기름 떡볶이가 뭐예요? 기름을 넣고 볶아. 그래서 기름 떡볶이. 아, 그래요? 간단한데요? 그리고 여기는 기름이 있어요. 국물 없습니다. 떡과 양념 있습니다. 과연 맛은? 되게 속살은 부드럽고 밖에는 진짜 바삭바삭하거든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지?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골라 먹는 재미? 여러 가지 음식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시장길에서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도시락은 없다. 입맛 따라 고른 한정판 아비가일표 도시락으로 차렸다. 어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 아직 한국 음식이 낯선 외국인들에게도 딱이겠죠. 취향 따라 고르면 되니까 오케이. 맛있겠다. 분위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뷔페 같기도 하고 식당 같기도 하고 시장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 도시락통 들고 또 옛날 한국 돈 다시 사용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요. 이런 시장은 처음이네요. 구석구석 코리아. 다음 여행지는? 아니, 여긴 서울의 중심 명동? 쇼핑의 거리로 알려진 명동에도 알고 보면 민족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때 눈에 띈 한 남자. 저분 같으신데?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명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혹시 도와주시기로 한 분?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명동 지역은 보통 이제 쇼핑거리, 그죠? 관광객 많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독립운동의 산실, 1900년도를 전후해서 근대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현재도 서울의 중심으로 불리지만 조선시대에도 한양의 중심에 명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수도가 한양이거든요. 한양에 성이 있었어요. 성곽이. 왕이 사는 동서남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현재의 남산. 그죠? 남산이거든요. 명동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 남산 밑에 바로 밝을 명자 한문으로 쓰면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기는 명례방으로 불렸어요. 명례방 조선시대, 명치방. 일제강점기에 명치정,
그다음에 명동. 그렇죠. 해방루에 그 현재는 명동이죠. 지금은 빌딩이 세워진 이곳. 알고 보면 조선 중기의 유명 시조 작가인 윤선도의 집터인데요. 윤선도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시조를 잘 쓰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같이 예를 들자면 윤선도, 정철, 박인노 세 명이 시조를 굉장히 잘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문학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던 윤선도 선생. 어부사시사는 그 윤선도가 보길도라는 그 전라남도 섬에 귀향 갔을 때 그때 쓴 시조인데 그 보길도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그랬죠? 사시, 사철 그 생활을 노래한 게 어부사시사예요. 수석, 송주궐,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예찬한 오가도 잘 알려져 있죠. 윤선도의 5명의 친구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자연에 있는 5가지를 친구로 삼아갖고 그거를 시조로 쓴 거예요. 오가. 한글로.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또 하나의 역사의 현장. 여기다 누구 계시네요? 맞아요. 여기 설명해 주려는 장소거든요. 여기도. 명동 출신의 이회영 선생. 대한민국 정부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선생의 형인데요. 6 형제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이혜영, 이시영이 그냥 집터인데요. 이혜영, 이시영 형제들은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는데 그 일제강점기 식민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라 돈도 많고 그다음에 학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으로 직급도 높고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한테 협력만 좀 잘하면 협조만 잘하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땅하고 집하고 다 팔아갖고 중국으로 독립운동하러 떠났어요. 6 형제와 함께 현재 가치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중국 베이징으로 갔는데요.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해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암만 돈이 많아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그 첫째 형은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진짜요? 둘째 형은 병 들어 죽고, 셋째 형도 그 형무소에 있다가 사형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혜영의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일주일에 3끼를 먹을 수 있으면은 행복했다. 일주일에 3끼. 와. 하루에 한 끼도 먹는 거죠. 그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명예나 부보다 민족을 택한 그의 가문이 바로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있죠? 네. 여기는 나석주 열사라고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자리예요. 일본이 조선의 토지와 경제를 장악할 목적으로 세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총을 들고 찾은 나석주 열사. 일본인 직원 3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폭탄도 투척했으나 안타깝게도 불발됐고 결국 35의 젊은 나이에 권총으로 자결을 선택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우리 2천만 민중도 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일제의 경제 침탈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민족혼을 일깨운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길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의미, 그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서울에서 제가 역사 여행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지나가던 길들 중에 뭔가 구석구석 알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색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역사가 있는 서울로 놀러들 많이 오세요. 대통령 만세! 드디어 이제 먹으러 갑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조다를 사랑하는 조다